안녕하세요. 양희사의 금융가의 양영빈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이 거시경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회계학 기초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 현상을 이해하는데 떻게 쓰이는지 그 사례를 또 이렇게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저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저는 굉장히 이 대차 대조표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걸 아마 어, 아실 수 있을 텐데요. 이 대차 대조표를 이해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떤 이제 그 어려운 경제학 이론보다도 요거 대차 대조표를 제대로 활용하고 제대로 이해한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실수는 피할 수가 있어요. 엉뚱한 결론을 내는 것을 우리가 피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한번 이왕에 계속 이제 제가 뭐 금융회사라든지 은행이라든지 뭐 헤지펀드라든지 또는 뭐 심지어 그 가상화폐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을 다룰 때도 보면은 대차 대조표에 관련된 개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한번 좀 간단하게나마 그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대차 대조표 요즘은 뭐 재무 상태표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뭐 영어로는 밸런스 시트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양쪽에 뭐 왼쪽 오른쪽에 있으면은 이 전체 금액이 밸런스를 이룬다 뭐 그런 개념에서 나온 건데요. 먼저 대차 대조표를 할 때 우리 가장 뭐 많이 들어봤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항등식이라고 하죠.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 이런 얘기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어느 회사라고 한다면 그 회사의 자본은 부채하고 자산은 그 부채하고 자본을 합한 건데 이걸 왜 이렇게 했느냐? 그랬을 때 그 제일 쉽게 알 수 있는 게 자산은 쉽게 얘기해서 그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구체적인 뭐 소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회사의 입장에서 보면은 회사 금고를 열면은 뭐 여러 문서가 현금도 있겠죠. 그다음에 뭐 그다 뭐 다른 데 빌려줬다거나 아니면은 그런 채권이 있겠죠. 그다음에 또 그 회사라고 한다면은 뭐 자기 물품이 있겠죠. 그럼 물품 뭐 등기라고 해야 되나 물품 명세서가 있겠죠. 그 뭐 설비 공장이라고 한다면 뭐 기계 그거에 대한 소유권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럼 그런 것들은 회사가 소유한 것이죠. What we have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asset 또는 자산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회사가 소유한 것이 있으면은 또 다른 측면에서 그 회사를 소유한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면 뭐 주주라든지 또는 회사에 어떤 돈을 빌려준 은행이라든지 대출받은 거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who owns it 그 회사에 대해서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물론 요즘 얘기를 하면 소유권은 저 그 주식 요것만 생각하는데요. 그 회사에 돈을 빌려줬을 때 은행이 돈을 빌려줬을 때 만약에 그 회사가 안 좋아진다. 그러면 나중에 그 회사를 정리를 하면은 제일 먼저 그 채권부터 채무부터 변제해주고 맨 나중에 그 남는 거가 그 주주한테 돌아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 회사를 누가 소유했느냐 그거를 해주는 게 크게 부채와 자본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이거를 보통 줄여서 A는 L 더하기 2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뭐 구체적인 에셋 회사가 소유한 거 보면은 뭐 현금, 기계, 채권 같은 게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그 회사를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 그러면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은 그 구체적으로 뭐는 이 자산에 들어가고 또는 뭐는 그 부채에 들어가고 뭐 굉장히 많이 이제 조금 복잡해집니다. 그러면은 근데 우리는 뭐 거기까지는 필요가 없고요. 큰 그림만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용어가 중요한데 대차 대조표 이렇게 했는데 왼쪽은 우리 그냥 차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차변하면은 차자는 뭔가 빌려주다 차입 뭐 이때 쓰는 말이잖아요. 근데 차변 그런 개념 전혀 없고요. 그냥 왼쪽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 오른쪽 이쪽은 대변이라고 부르는데요. 뭐 빌려주는 개념 이런 거 전혀 없고요. 그냥 오른쪽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은 대차 대조표.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좌우 대조표. 뭐 이렇게 보셔도 전혀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산을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 관련된 것 또는 경제 현상에 관련된 것 또는 뭐 은행에 관련된 것 예를 들어 페드의 대차 대조표를 분석한다. 페드의 밸런스 시트를 분석한다. 그러면은 자산 왼쪽에 있는 것들은 흔히 뭐가 있냐면요. 현금 뭐 갖고 있을 수 있죠. 그다음에 금융 자산 내가 누구한테 얼마 꿔줬어 하는 거 있을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실물 자산 뭐 이거는 일종의 어떤 회사에 해당하는 그런 개념이겠네요. 또는 국가 전체를 예를 들어 하나의 경제 단위로 본다면은 국가 전체를 보면은 국가 현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금융 자산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설비들도 있겠죠. 실물 자산도 있겠죠. 또는 이건 뭐 하나의 회사로 이렇게 또 압축해서 봤을 때 뭐 이것도 역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산 부분을 분리해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현금하고 금융 자산을 분리해서 봤는데요. 사실 현금 엄밀하게 말하면 금융 자산의 일부겠죠. 그런데 이제 현재 사회에서는 이 현금이라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굳이 따로 나눠서 현금과 금융 자산을 따로 나눠서 이렇게 분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다음에 부채와 자본은 내가 하나의 회사라면은 이번에 뭐 공장 설비를 증설하기 위해서 뭐 국민은행으로부터 100억을 대출을 받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또는 하나의 가게라면은 이번에 집을 사기 위해서 5억을 대출 받았다. 그러면 그게 금융 부채가 되겠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자본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자본 말고 또 흔히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순자산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즉 뭐냐면은 자산에서 내가 갖고 있는 부채를 다 빼고 남은 거 그러면 이거는 그런 개념이죠. 내가 갖고 있는 부채를 모두 다 청산한다면 부채를 모두 다 상환한다면 내가 순수하게 갖고 있는 건 얼마냐 뭐 순자산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뭐 자기 자본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거 명시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요거를 뭐 파이낸셜 에셋하고 또 뭐 데트라고 해야 되겠네요. 여기는 데트죠. 그다음에 데트 그리고 넷워스 순자산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그걸 갖고서 한번 보면은 에셋 차변 쪽에는 머니 현금 그다음에 파이낸셜 에셋 요거는 저거겠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빌려준 거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리얼 에셋 이게 실물 자산이죠. 회사로 생각한다면 뭐 공장 설비 또는 뭐 부동산 갖고 있는 공장 부지 뭐 이런 것들이 해당하겠죠. 그다음에 라이어빌리티와 즉 부채와 자본이니까 거기에는 뭐 라이어빌리티인데 여기 라이어빌리티는 정확히 말하면 금융 저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빚을 지고 있다 했을 때 우리가 빚을 지는 거는 어떤 실물의 빚을 지는 거는 없어요. 보면은 현대 이 화폐 그 경제 사회에서는요 빚을 진 거는 다 금융적인 빚이죠. 그래서 라이어빌리티 뭐 이렇게 또는 파이낸셜 라이어빌리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남는 거 넷워스 모든 것들을 현재 있는 빚을 다 청산했을 때 나한테 순수하게 남는 게 뭐냐 이거죠. 네, 이렇게 뭐 다 아시는 거지만요. 한번 그 정리를 해봤고요. 그다음에 그 특징에 대해서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 차변에 있는 현금과 금융자산에서 본다면요. 그 차변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뭐 현금, 그 다음에 금융자산, 그 다음에 실물자산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눴잖아요. 근데 이 자산 부분을 한번 보면요. 누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갖고 있는 금융자산은 반드시 누군가의 부채로 나타난다. 이거 아주 매우 중요한 특징입니다. 부채니까 다른 누군가의 대변에 나타나겠죠. 즉 오른쪽에 나타나겠죠. 이거는 현대 사회가 어떤 실물에 물물교환하는 사회가 아니고 화폐라는 걸 매개로 해서 어떤 교환을
화폐 경제 사회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수반되는 그런 아주 독특한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런 말 할 수가 있죠. 현금이 무슨 부채냐, 누군가의 무슨 부채냐 하겠지만, 저희 영상을 많이 들어보신 분은 우리가 중앙은행 분석을 할 때 중앙은행에 있어서 중앙은행의 그 오른쪽, 즉 대변에 있는 부분에 뭐가 있냐면 중앙은행이 발행한 리저브라는 게 있고요. 즉 준비금이 있고, 그 다음에 유통화폐가 있었죠. 즉 다시 말하자면 현금은 중앙은행의 부채다, 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금융자산, 이거는 너무 간단하죠. 자, 어떤 채권이 있어요. 내가 어떤 뭐 국채를 내가 소유하고 있어요. 또는 회사채를 소유하고 있다면은 이거는 분명히 국채라면 국가의 부채가 되고, 즉 국가의 이 대차 대조표에서 대변에 들어가고, 내가 어느 회사의 회사채를 샀다, 그 얘기는 그 회사는 그 회사채를 발행해서 판매한 건데, 그 회사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뭐 회사채 만기가 3년이라면 3년 뒤에는 갚아야 할 그런 부채인 거죠. 즉 현금과 금융자산은 누군가에는 자산이고 누군가에게는 그 정확히 똑같은 금액만큼 부채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실물 자산이 있는데요. 실물 자산은 굉장히 또 독특한 그런 거를 갖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금융 자산하고 달리 이렇게 BS, 이거는 밸런스 시트, 즉 대차 대조표를 의미하는데요. 대차 대조표에 자산에 딱 한 번만 등장한다는 거예요. 실물 자산은. 이게 현대 경제 그 금융 자산하고 구분되는 굉장히 큰 특징이죠. 예를 들어 뭐 실물 자산, 내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 어느 회사라고 치면요, 뭐 자동차를 갖고 있을 수가 있고, 뭐 금도 갖고 있을 수가 있죠. 요것들은 다 보면은 대차 대조표를 딱 쓰면은 뭐가 있냐면은 그 항상 그 주체의 차변에만 딱 한 번 등장해요. 예를 들어 어느 회사 A가 골드, 금을 갖고 있다. 그러면 누군가 어느 회사의 부채에 골드,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즉 실물 자산은 늘 한 번만 나타나죠. 그럼 여기서 또 재밌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금과 요즘 말하는 피앗 머니라고 그러죠. 피앗 머니, 이거 뭐 정부가 독점적으로 발행하는 화폐, 종이 화폐,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금하고 피앗 머니의 굉장히 큰 차이점이 여기서 나타나죠. 피앗 머니는 즉 그 정부의 또는 중앙은행의 부채인데, 금은 그 누구의 부채도 아닌, 좀 즉 화폐의 체제가, 그 시스템이 굉장히 다른, 만약 근본이자라면은 굉장히 다른 양상을 띈다. 그런 거 우리가 뭐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뭐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좀 더 그 금융 환경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또는 근본이제, 또는 뭐 지금 현재의 화폐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더 얘기하기로 하고요. 여기서는 금융 자산과 실물 자산이 굉장히 다른 차이점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에 강조하고자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거는 대차 대조표가 뭘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그래서 차변의 자산은 부채, 대체로 뭐 현금, 금융자산, 실물자산으로 되어 있고, 대변의 그 부채 쪽은 금융부채, 그 다음에 순자산 또는 자기자본, 이렇게 돼 있다고 이제 큰 구조를 봤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나가서 봐야 될 거는 뭐냐면 대차 대조표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것은 어떤 얘기냐면요. 2020년 연말에 어느 회사의 대차 대조표가 딱 나오겠죠. 그러면 자산 얼마, 그 다음에 부채랑 자기자본 얼마, 이게 딱 나올 거고요. 1년 후인 2022년 뭐 연말에 또 그 대차 대조표가 또 나오겠죠. 근데 이전의 대차 대조표하고 현재 지금 보려면 최근의 대차 대조표에 변화가 생기겠죠. 그럼 그 변화량만 보는 거,
그 매우 중요하겠죠. 예, 그거를 굳이 얘기한다면 대차 대조표는 어느 시점에서 딱 한 상태를 보여준 거고요. 그 다음에 대차 대조표가 변화한 거를 딱 보면 이 한 경제 단위가 경제 주체가 1년 동안의 경제 활동을 통해서 뭐 수익이 얼마가 나고 뭐 또는 뭐 손실이 얼마가 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게 이 대차 대조표의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FA, Financial Asset, 금융자산, 뭐 현금 여기서는 현금까지 다 포함해서 보는 개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RA, Real Asset, 실물자산 이게 좌변이죠, 즉 차변이죠. 그다음에 Financial Liability가 금융 채무 부채겠죠. 그다음에 NW, Net Worth 이게 이제 바로 방금 전에 했던 거를 그대로 한 번 더 그냥 영어로 바꿔놨어요. 왜냐면 이제 뭐냐 그 약자로 쓰니까 칸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대차 대조표의 변화는 두 시점이 다른 두 시점 사이에 대차 대조표끼리의 거기에서 차이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통 차이 이렇게 하면은 보통 우리가 수학적 표현으로 그 변수 앞에 요 세모 요거를 이렇게 써줍니다. 요거는 델타라고 읽습니다. 델타. 그러면 델타 이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 뭐 델타 x 고등학교 고3 수학 시간에 또는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많이 배웠을 텐데 x의 변화량 요게 0보다 크면 x가 이전보다 증가한 거고 델타 x가 0보다 작으면 x가 이전보다 감소한 거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요 맨 위의 식은 뭐 누구나 아는 그 대차 대조표에서 나오는 항등식인 거고요. 거기다가 변화량 델타를 다 써주면은 똑같아지겠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금융 자산의 변화, 그 다음에 실물 자산의 변화의 합은 금융 채권의 변화 더하기 순 자산의 변화 요거에 그거와 같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차 대조표를 이렇게 변화의 관점에서 즉 두 시점 간의 대차 대조표의 차이를 보면은 이런 하나의 또 당연히 이런 게 뭐 나오겠죠. 근데 그럼 요거를 지금까지는 뭐 아마 어려운 게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경제학자들의 의견이 갈린다. 이렇게 얘기 들으시면은 저건 또 무슨 소린가? 그러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